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완벽한 공부법이란 책을 읽었는데요. 고영성 작가와 신용준 박사가 썼고요. 로크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단순한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많은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부법에 관한 골격을 완성하여 만든 책입니다. 또 총 14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핵심 내용을 우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 믿음에서는요, 기대, 마인드셋, 자기 효능감으로 대표되는 자신에 관한 믿음이 공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고요. 공부를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뇌 지식과 공부를 해야 하는 근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요. 2장 메타인지에서는요, 메타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메타인지와 공부 실력이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메타인지를 높이는 인지적 한계 몇 가지를 살펴보고 메타인지가 회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지식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거고요. 3장 기억에서는요, 기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기억을 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고요. 암기가 왜 학습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몰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4장 목표에서는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목표가 공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요. 또 공부 성취를 위한 최적화된 목표 설정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장 동기에서는요, 내재적, 외재적 동기의 의미와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내재적 동기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자율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6장 노력에서는요, 성취와 관련한 노력 시간과 노력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요. 재능, 편애론의 문제점과 1만 시간의 법칙 이론으로 공부해서 노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요. 7장 감정에서는요, 감정과 학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도요, 살펴보고요. 또 시험 불안이 실제 시험 성적에 미치는 영향과 시험 불안을 극복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8장 사회성에서는요, 인간의 사회성과 학습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 외로움이 지적 과제 수행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고요. 팀워크에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성공적인 대인 관계를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보고요. 9장 몸에서는요, 운동, 수면, 커피, 명상 등 신체 상태와 공부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10장 환경에서는요, 알람, 데드라인, 공간, 너치 등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더 나아가 긍정적인 공부 습관을 만들기 위해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아보고요. 11장 창의성에서는요,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따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능력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결, 다양한 경험, 도전과 실패, 위험 관리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12장 독서에서는요, 왜 독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독서법이 있으며 각 독서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요. 더불어 독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고 합니다. 13장 영어에서는요, 영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해법을 알아보고요. 단순히 방법론뿐만이 아니고 영어라는 언어를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14장 2일에서는요, 실전에 도움이 되는 공부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요. 실질 학습, 의사결정, 반복 연습, 시뮬레이션, 디테일 등의 중요성을 살펴볼 거라고 하네요. 또 집단 의사결정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말하기와 프레젠테이션, 향상 능력 또한 배워보고 또 마지막으로 왜 우리의 회사 생활이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각 장마다 각 장 끝에 신박사의 통찰과 또 고작과의 심화글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각 장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자는 그런 책은 아니라고 먼저 생각이 되었고요. 성적을 올리는 것에 앞서서 제대로 된 공부,
영양가 있는 공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울림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찬찬히 살펴보기 위해서 1장부터 하나씩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믿음입니다. 공부는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데 믿음을 잃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린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대예요. 기대는 자신의 미래에 관한 믿음인데요. 그걸 잃어버린 거죠. 둘째는 마인드셋인데요. 마인드셋은 자기 존재에 관한 믿음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입니다. 셋째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관한 믿음인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거고요. 기대를 상실한 이런 무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나 삶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게 어떤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스스로가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기력이 학습된다는 겁니다. 학습된다. 우리가 보통 무기력한 아이, 또 뭐 활기찬 아이, 비관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타고나기는 하지만 실패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경험이 누적될 때마다 무기력은 학습되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시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잘하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실 못하면은 하고 싶지 않고 더 안 하게 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공부에 있어서도 그런 거죠. 학생들도 그렇고 뭐 어른들도 그렇고 아마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요. 이런 비관이 학습되듯이 낙관도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거죠. 학업 성취에 관한 기대가 높은 학생은 공부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도전적인 학습 활동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잃어버린 기대, 믿음을 되찾으면 되잖아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성공 경험과 강점에 주목을 하고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성장형 사고 방식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상실한 기대감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기대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성공의 경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누적되면 자신의 미래에 비관적인 관점을 가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준을 낮춰서 작은 성공에 도전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50등이었다 그러면 1등을 하려고 목표를 세우지 않고 먼저 45등, 그 다음에 40등 이렇게 한 단계씩 높여가는 거죠. 그런 작은 성공은 나도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게 하고요. 그런 기대는 그 아이를 더 공부하게 하며 더 높은 학업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은 다르지만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국의 유명한 재테크 전문가인 데이브 램지에게는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자문을 구한대요. 그러면 이분은 비합리적인 부채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먼저 부채 목록을 작성하게 하고요. 적은 금액부터 순서대로 적으라고 하는데요. 이자에 상관없이 상환액이 적은 것부터 해결하라고 지시를 한대요. 그러면 매우 손해보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자가 거의 없는 공과금이나 뭐 고금리의 대출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이자가 높은 부채부터 갚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는 건데요. 이 램지라는 분은 빚이 적은 것부터 갚으라는 거죠. 수학적 계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동기부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동기부여를 받으려면 초반에 성공이 중요한데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계속되는 빚의 증가에 따라서 이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힘을 내서 한두 달 안에 몇 천만 원의 빚을 뭐 갚아라, 고금리니까 빨리 갚아라 이렇게 하면요.
빚 해결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아예 그냥 노력 자체를 포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작은 부채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부채 항목을 지어 나가면 자신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에 상관없이 부채가 낮은 항목부터 해결하는 초반 성공 전략이 빚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작은 성공이 기대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긍정적 기대가 주는 힘인데요. 긍정적 기대가 주는 힘. 그러니까 너무 단점에만 초점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요. 동기부여 자체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장점을 바라보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점에 매몰될 수 있는 그런 단점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장점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점만 이렇게 보게 되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장점에 주목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점만 바라보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요. 강점을 마음에 품을 때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요. 기대는 강점을 먹고 자란다는 점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의미가 선물하는 자신감인데요. 실패가 거듭되는 공부나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는 기대를 잃어버리고요. 그때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일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고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비관적인 상황에서 기대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확인한다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회복하는 마지막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는 겁니다. 성장형 사고방식. 네 번째, 이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캐롤 두획이라는 분은요, 연구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 존재에 관한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고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인데요. 지능과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타고난 대로 고정된다. 이렇게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과 지능과 성격도 변하고 노력만 한다면 모든 사람은 변한다. 이렇게 믿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요. 저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첫 번째 자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능과 성격은 변한다. 또 도전에 대해서는요. 도전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초석이라고 믿기에 기꺼이 도전한다. 이들은 도전으로 많은 정보를 얻는다. 실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패는 그야말로 성장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실패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다. 노력에 대해서도요. 노력의 가치를 매우 높게 본다. 노력하면 성장은 무조건 따라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비판에 대해서는요. 비판을 환영하고 비판으로 성장하고 개선된다고 믿는다. 또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도요. 성장형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요. 성공한 사람의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요. 그렇다면 또 이런 성장형 사고방식은 또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뇌가 성장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모든 신체는요. 성인이 되면서 퇴화하지만 뇌만큼은 또 아니래요. 뇌는 부지런히 쓰면 쓸수록 신경간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뇌의 과소성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의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뇌도 지능도 성격도 그 어떤 것도 노력을 통해서 바뀌고 성장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성과를 낸다는 거죠. 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것을 달성할 때 필요한 행동을 조직화하고 시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관한 믿음을 말하는데요.
공부나 프로젝트 등 미래에 요구되는 과제 능력을 판단하는 자기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자신의 잠재력을 높게 보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모두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존재조차 잘 모르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는 거고요. 잠재력만 확인시켜줘도 생각보다 많은 친구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례를 자주 경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믿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효능감을 올려줘야 하는데요. 스스로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 그거네요. 믿어야 하는 거. 나를 믿고. 그죠? 부모님도 아이들을 믿고 지지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핵심입니다. 이 1장에. 이상 1장 믿음편이었고요. 1장 믿음편에는요. 왜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신박사의 통찰과 뇌는 변한다라는 고 작가의 심화편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 2장 메타인지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